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잘 지내셨죠? 자,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도시개발법 10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난주 우리가 국토개법 했고요. 오늘 도시개발법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이 도시개발법은 여서문제가 나옵니다. 여서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4문제 맞추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 요약집에 있는 것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양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집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먼저 101쪽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 표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될 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를 보면은 1번 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죠. 그건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자,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시행자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서 투입을 해야만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행자도 법에 12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12명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중요표나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행자가 작성할 때 무슨 계획을 포함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하는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다 포함하지 개발 계획에다 포함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무엇을 신청합니까? 인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있어야 사업을 착수하는데요. 다만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신청하지 않고 작성해서 고시하고 들어갑니다. 옆에 카로 넘어서 지정권자가 인가 신청, 지금 어디인지 안가요? 101페이지 보고 있는데 101페이지. 지정권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 받아서 인가 고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사업을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 몇 가지 있을까? 3가지가 있어요. 거기 사용 방식이 한 사업이 있고, 밑에 환지 방식이 한 사업 시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죠. 자, 만약 그 사업장에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일 때는 주로 어떨 때 적용하냐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필요한 경우, 경우 앞에다 필요한 이 말을 써보세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할 때 필요한 그 말이 빠졌는데, 필요한 경우 그때에만 수용 방식이 인정되고, 다음에는 다 환지 방식으로 하죠. 만약 수용 방식을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사업에서 끝났다 그러면 공사료 보고를 지정권자한테 시행자하고, 지정권자가 바로 중검사를 내줍니다. 중검사 그것다 줄까 봐요. 이거 중검사 바로 누가 내줄까요? 지정권자가. 그래 이제 지정권자가 중검사를 내주면 시행자는 공사 완성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가 있을 건데,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공급해서
이제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거기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죠. 만약 그 사업장이 환지 방식을 저하는 사업장이라고 합시다. 환지 방식의 사업장일 때는 바로 이 실식의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실식의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시행자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누가 작성하냐? 시행자가 작성해서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인가권자는 누구냐? 인가 신청을 시행자가 하는데 인가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호수 구청장이죠. 그래 거기 밑에 칸으로 내려가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직 인가 그때 인가는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인가 내주고 이 환직의 인가가 있게 되면 환직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착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하다면 시행자는 환지 예정일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죠. 환지 예정 지정은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에 반드시 걸치는 절차입니까? 환지 예정일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일까요? 임의적 절차에 환지 예정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들어보시고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끝냈다. 사업 시행 완료가 있게 되면 시행자가 바로 공사 완료 공고 공람을 시키고 준검사를 시행권자한테 신청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늦어도 며칠 내에 환지 처분을 해서 알려줘야 하든가 60일 이 수치는 좀 눈으로 봐두시고 그래 환지 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환지 등기까지 시행자가 합니다. 그때 환지 처분 공고는 시행자가 하고 14일 이내 환지에 대한 등기를 역시 시행자가 등기소에다가 갖다 의뢰해서 해주고 마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102쪽부터 132쪽까지 약 30페이지 걸쳐서 도시개발법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 그 102쪽부터 132쪽까지 거기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133쪽 이하는 참고용이니까 그것은 안 봐도 되겠다. 133쪽 어디까지냐? 132쪽까지만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면 도시개발법 바로 6문제 하면 최소한도 4-5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내용은 좀 쉬우니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102쪽에서부터 보겠는데 102쪽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법. 이 법은 6문제가 출제되고 이 법은 도시개발할 때 적용하는 시행 절차법입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걸 약조로 개발계획 개발. 그래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조로 말한다고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오케이?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주로 개발되어 있는 곳에다 정할까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가 많은 곳에다 정할까요? 미개발지가 많은지요. 이렇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이 도시 안에 이렇게 그런 데다는 이걸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 야산이 많죠. 이렇게 개발이 있어가지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시내 이런 데다 지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 거 오래돼서 건축물이 오래돼서 정말 노불량화가 되었고 이걸 철거하고 다시 도시공간에 있는 이 지역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개선해서 다시 주택, 상가, 공장 건축물을 건축해서 다시 도시 환경을 좀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도시개발 사업 하게 한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에 했다 이렇게 주로 칭합니다. 그래서 지목을 보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 지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야상 이마 같은 거. 그래 지금 나주 혁신도시 또 내포 신도시 그리고 저 세종시 이런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봤죠? 그래 이런들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논밭 야산을 막 밀어가지고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집까지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비에 집이 포함될 수도 있고 우리집. 그러나 대부분 개발되지 않는 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장소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될 때 법적으로 지정권자는 누구냐? 그리고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바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 규모는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도시개발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될 때 효과. 효과로서 바로 일정한 것이 의제 처리되는데 의제 처리사항이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이 안에서는 공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제한받는데 이 행위자는 어떻게 되는가? 행위장관에서 이 안에서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바로 7개가 있고 허용사항, 허가 없이 허용사항이 또 6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수립하게 될 때, 이 개발계획 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고, 그리고 수립 시기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수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포함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획의 바로 수립 시 환지 방식으로 수립 시 환지 방식일 때는 수립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계획은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수립 기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특정해서 지정한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시행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열두 명이 있는데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먼저 생각해 두셔야 돼요. 크게 보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약조로 국, 지, 청,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바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이자들이 설립한 이자가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만든 조합 도시개발조합 등등등 쭉 있죠. 그리고 공동출자법인 자, 공부가 됐으니까 한번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 단체도 있고 정부 출연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때 공공기관은 몇 명을 알고 계셔야 되냐? 약자로 뭐라고 한가 이거? 약자로. 그렇죠. 토, 수, 농, 관, 철, 매. 이따 이거 보겠습니다만은 토, 수, 농, 관, 철, 매. 어디를 보시냐면은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요약집에 109페이지 있어요. 109페이지 보면 박스 밑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이게 있죠. 찾았나요? 그걸 자주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는 109페이지 찾았죠? 109페이지 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 수농인데 오타 나왔으니까 지자를 지워버리고 수자로 수정해요. 토, 수, 농, 간철매. 보고 계세요? 토, 지, 농이 아니라 뭐라고? 토, 수로 수자 써봐요. 오타 나왔으니까. 토, 수, 농, 간철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네들 뭐라고 하자? 공공사업 시행자를 하자 이렇게. 공공사업 시행자를 하자. 그래 여기 토, 수, 농, 관철매. 어디? 토가 뭘까요? 토가 뭘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알겠죠? 그 내용은 이따 저기서 나오는데 아무튼 토가 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수는 한국수자공사. 농은 한국농어총사. 그 다음에 관은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철은 한국 꼭 써서 뭐라고요? 한국철도공사. 무엇을 쓴다고요?
한국 나라에서 만든 공사니까 한국이란 말 꼭 붙여. 한국철도공사. 또 매는 매입 공공기업 그냥.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 우리 뭐라고 하죠? 공공사업 신설하자. 이게 머릿속에 입력돼 있어야 이 도시개발법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겨버리면 이제 뒤집박죽 돼버려요. 어지럽고. 자, 그래 공공기관 하면 몇 명 있다고요? 6명. 그리고 이 정부 출연기관 있잖아요. 정부 출연기관 이것도 2개 있어요. 2개가 뭐냐? 한국철도 시설공단하고 그리고 제주도 개발할 때 정부에서 투입하려고 제주도에서만 개발할 때 그래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방공사 여기까지를 공공사업 신설하죠. 그리고 이 시행자 중에서 특히 시행자 중에서도 이네들 2명을 공공사업 시행자 중 이 2명을 행정청이 시행한다. 이것도 아셔요. 행정청 시행자. 나머지는 이제 행정청 아닌 시행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행정청 시행자면 누구누구라? 국가하고 지자체방자치단체. 나머지는 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자지 건축물 소유는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설립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자, 나머지 쭉 생각나면 좋겠고 거기에 써놨죠. 뭐 수도권 과밀 억정에서 수도권 외의축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과 공장법인의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 쭉 읽어보셔요. 그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특히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도시개발조합은 그거 써놨는 선 봐봐요. 도시개발조합은 109페이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환지 방식 아주 중요해. 환지 방식으로 바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수용 생방식을 시행할 때는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손 거기 보시면 바로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민간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 처리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읽어두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냈는데 민간 시행자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바로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채워서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거 잘 나오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셔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죠. 자, 그것도 여기 보세요. 시행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켜 놓으면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 친구가 실식을 작성해요. 이 실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뭘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나요? 지구 단위계. 이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한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로 지정된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되고 고위생구가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지역이니까 지구 단위 만들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하는가? 실시계획.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아시고. 그래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해야 할 때 실식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이걸 신청하냐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해 놓으면 늦어도 바로 3년에 신청해야 돼. 3년. 몇 년에 한다고요? 3년. 알았어요. 3년 이내에 이 실식을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 신청해야 돼.
실식에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만약 실식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 도시발구역은 해지 등록 한정해버리거든. 구역이 없어져 버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되니까 몇 년에 실식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3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저 구역은 해제가 한지돼요.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인가 신청은 바로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한테 가요.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검토해서 인가 내줄 수도 있겠죠. 그래,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실식에. 그래, 실식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의제 처리하고 사업의 시행권도 이제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착수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 실식의 고시를 바로 시행자가 지정권자 본인이다. 그러면 자기는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자격도 안 받고 이 절차 거치잖아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은 이 절차는 필요 없겠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그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만 바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고 인가 고시에 따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지가 작성해서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인가 고시 받아갔던 시행자 바로 사업에 착수할 때 몇 년에 착수를 해야 될까요? 2년에 착수해야 돼. 2년. 사업을 지연시키면 안 되니까 인가 고시가 떨어졌는데 사업을 안 들어가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지연시키니까 바로 시행자를 변경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 시행자는 누가 지정해서 보내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빼서 변경해 버려도 되냐? 이건 다 지정권자 하는 거예요. 도시발굴 청했던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바로 총 3번에 보면 5개. 법에는 이렇게 4개 써놨지만 그것 중에 하나에 2개로 쪼개지니까 총 5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바로 109페이지 있죠? 109페이지 보고 계셔요? 109페이지 그거 한번 봐봐요. 109페이지 어떤 사유에 걸면 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보고 계신가요? 그거 그대로 그냥 2번 출제됐어요.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거 이렇게 뭐 어렵게 안 나요. 그냥 그대로 나와. 그리고 2년하고 1년을 중요해놔요. 찾아가죠. 박스안에서 1년, 2년. 어디가 2년이고 어디가 1년인가 이 수치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거든. 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딱 암기하면 돼. 이렇게 실식의 인가 고시가 있었다. 실식의 고시가 있었다.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변경할 수 있다. 2년. 수치 그거 2년 암기하고. 그리고 이 도시발사업 전부를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거든요. 이렇게. 환지 방식 때. 그런데 바로 그 자들이 이렇게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해 놨는데 시행자로서 바로 몇 년의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도 시행자 변경도 할 말 없냐? 1년. 1년. 그 수치 중에 몇 년이요? 1년. 1년에 해야 돼. 저렇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라고 딱 지정해 놓고 시행자가 확정됐는데 그 시행자인 이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이 시행자이건만 그네들이 바로 지역구역 지정시부터 1년 이내 실식 인가를 신청하자면 변경도 할 말 없다. 그게 수치가 중요해. 그게 몇 번 있나요? 거기에 바로 1번에 있죠. 1번에 1번. 그걸 잘 받으셔요.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 시행자였던 토지 소유자 뭐 조합이 도시발구역 지정시부터 몇 년에 바로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자면 바로 시행자를 변경도 할 말 없는가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바로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 취소했으니까 아웃. 병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실시의 인가를 취소해버렸어요. 이거 실시의 인가를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사업 시행권을 박탈시켰으니까 어차피 그 자는 시행자인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병리도 할 말 없다. 거기 두 가지 숨어 있어요. 두 가지. 보고 계세요? 책을 봐봐요. 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알겠나요? 시행자 지정 취소 하나, 실시 계획 인가 취소 둘. 그래서 두 개가 쪼개져. 그 다음에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버렸어. 그러면 돈 없자 아니겠습니까? 돈 없겠죠. 부도 났다 파산.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더 이상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변경해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부도 파산이란 말이 키포인트예요. 자, 그 시행자 변경 사유 복사해버려. 눈으로. 복사 되고 있죠. 복사 됐다. 끝. 자, 그래서 어떨 때 1년이고 어떨 때 2년인가 이것만 복사해도 문제라면 풀 수가 있다. 6개월 뭐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2년을 1년으로 바꿔치면 안 돼요. 1년을 6개월로 바꿔쳐서 출제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시계 고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나요? 시행 방식.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 시행 방식은 저기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다 다 포함해서 딱 고시해버려. 무슨 계획 만들 때요? 개발 계획. 저 서두에 개발 계획 만들 때 있잖아요. 그 개발 계획에다 포함할 내용 아까 저 뭐라고 써놨죠? 세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포함하게 될 때 이 시행 방식 다 정하고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저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시행 방식도 정하고 시행자는 누가 들어가서 한다 이런 거 싹 정해 저기다가 그래 이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무슨 계획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냐면은 한번 딱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되면 그 계획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슨 계획도로만 이 사업이 진행될까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뭔 계획? 저 서두에 만들어지는 도시개발 사업계획. 알겠죠? 그래 개발 계획이 정말 중요한 계획이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무슨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 개발 계획. 알겠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니까 이따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 개발계 만들 때 사업 시행 방식도 딱 정해버려. 이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거기 시행 방식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몇 페이지요? 그 시행 방식 한번 볼까요? 몇 가지냐? 세 가지. 그것이 또 한 문제 가면 바로 몇 페이지냐면은 112페이지 112페이지 찾았나요? 112페이지 이 시행 방식도 복사해버려. 거기 눈으로 싹 그대로 그냥 그거 시행 방식 세 가지 있다. 뭐냐? 수용 시행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다. 눈으로 복사해. 그 박스를 그대로 복사해버려요. 박스를.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제목하고 딱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 있는데 뭐가 있는가? 수용 시행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있구나. 이때 수용 시행 방식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해서 하는가? 그거 사유가 있죠. 그 사유를 여러분은 짝짓해서 알아주는 시험 공부예요. 바로 아까 했어. 도시개발을 말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그 말 중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바로 수용 시행 방식을 통해서 하죠. 수용 뜻은 알죠. 그 시행자가 그 사업장 안에 편입된 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을 법적 절차에 걸쳐서 그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해 오는 거예요. 다만 그 정당한 보상은 해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용 시행 방식입니다. 자, 1차적으로 좋게
땅을 사들여요. 그리고 안 되면은 법에 근거해서 강제로 보상처리하고 그 소유권 등을 시행자가 강제로 취득해 와서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수용 방식인데, 이 수용 방식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사유가 간단하죠. 집단적인 핵심 용어라고 그랬죠. 뭐가 핵심 용어다고? 집단적. 집단적 그 말 보여야 꼭 수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 말 안 보이는데 이럴 때도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거 확인해 두시고. 자, 그래 수용 방식도 있고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수용 사용 방식이 있어요. 그거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것은 이 사업장에 있다, 이렇게 사업장에 있다면 이것이 엄청 커요. 집단적으로 할 때. 집단적으로 이걸 조성하고 도시를 크게 조성하고 땅을 밀어서 공급한다. 그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만 수용 상방식을 준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사유가 많죠. 환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사유는 많아요. 그래 이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 토지 땅값이 지가가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지가비해서 현재 아주 높아 엄청 비싸. 땅값이 엄청. 그래 이걸 수용 방식을 정해서 하려 보니까 엄청난 보상금 플러스 공사비가 준비되다. 벅차. 그랬을 때는 환지 방식을 정하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겠어요. 그게 잘나요. 두 번째 보고 계세요.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의 지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그 사업할 때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수 있다고요? 그래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수 있지 수용 상방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들려요. 수용 상방식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보상을 준비해야 되고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니까 벅참으로 그럴 때도 개발해서 원 땅 주인한테 주는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바로 이 지역의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바로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위치 교환, 그리고 지목 변경, 형질 변경 등등은 구역 변경,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시 환지 방식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의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하고 공공시설 뭐라 한다고요? 공공시설. 그래 이 안에 공공시설을 좀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로 같은 거, 그리고 바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환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혼용 방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도시보유 안에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 그럴 때는 그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반드시 분할해서 하는 거 아니고 분할 시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 구역을 정확하게 분할하지 않고 그냥 취인이 돼요. 그럴 때는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그때 분할하든 안 하든 바로 그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만약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사업을 착수하는 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했던 시행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착수합니다.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땅들을 바로 다 수용해 버릴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행자 중 공공사업 시행자, 아까 저 앞에 있었죠. 공공사업 시행자, 국지정보.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수용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저 민간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할 수는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요건을 확보해야 돼. 동의요건. 그 동의요건을 일단 우리가 보겠어요. 그래야만이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바로 수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 수용 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누구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느냐? 조합은 될 수 없다.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 누구는 될 수 없다고?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방식인 사업장에서는 조합이라는 자는 시행자 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수용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 바로 무턱대고 다 강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한테 가서 협의 매수에 1차로 협의 매수하고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협의 양도를 안 해준다. 협의 양도를 안 해준다. 권리를 돈 주고 이렇게 시행자가 사들려고 하는데 이때 협의 매수에 응한 자가 있고 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응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수용당합니다. 그러면 협의 매수를 하게 될 때는요, 이때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 그래요. 나 매수 대금이 내 거 땅값 3억인데 3억 중 일단 뭐 1억 5천만 현금 주시고요. 1억 5천에 상당한 것은 시행자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땅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그 땅 받아가지고 여기다 뭐 원룸을 준다든가 그럴 테니까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시행자가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증권을 줄 수 있는데 그 증권을 무슨 증권이라 할까요? 자, 이 시행자는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안에 편입되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바로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 여기 들어봐. 바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데 그 증권 이름 뭘까요? 오, 그래, 좋아. 역시 이제 공부가 되니까 좀 뭐가 통하네요. 토지 상환 채권. 그래,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발행하는가?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누가 발행한다 이걸? 누가 발행해요? 지정권자가 발행해? 시행자 발행해? 시행자. 알겠죠? 이때 시행자가 발행하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일 때 발행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용 상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여기 봐봐요. 바로 이 시행자가 이걸 쌓게 협의 매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던 아니면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제라고 소유권을 넘겨받던 시행자 다 넘겨받았어 이거. 뭐 여기 한국토지공사다. 저 세종시 같은 경우. 여기 여기 근처에 그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방공사에서 그 충남도 지방공사에서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하는데 그런 시행자들이 여기 있는 땅을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거 개발도 하지 않고 이 땅 논밭을 그대로 바로 공급받은 자라 이건 개발을 하게 하시는데 이걸 원형지 공급개발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원형지 공급개발. 원형지 뜻은 뭐냐면은 원형지 뜻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다.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는 토지다.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논밭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 원형지 공급개발도 허용하죠. 원형지 공급개발에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원형지 공급개발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봐봐요. 원형지 공급개발할 때는 공급을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토지 면적 다 공급할 수 있어. 원형지 아니면 공급하는 면적에 제한이 있을까요? 면적에 제한이 있죠. 얼마까지만 전체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원형지 공급개발이 가능할까요? 그래요. 역시 이제
3분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볼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수형 3방식을 통해서 합할 때.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이런 조치 취하고 나서 이 시행자가 바로 이 땅을 밀어. 개발을 통해서 개발의 사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다 끝났다. 도시발 사업, 논바, 산 다 포크레인 공사해가지고 다 밀어서 이 사업이 완성됐다 그러면 이 시행자 공사 진행해서 완료했다면 이 중공사를 신청해서 이 받습니다. 중공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는다고? 지정권. 여기 보셔봐. 지정권자한테 이렇게 받았어. 자기를 시행자로 정했고 이 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받았어. 중공사 받았다면 더 이상 사업을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 끝났다라고 지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줘. 이렇게. 지정권자 본인이 봐봐요.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라면, 자기가 시행자라면 제가 자기한테 중공사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 공사 끝나면 그냥 공사하려 공고하고 말해. 이때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고가 떨어지면 더 이상 사업할 건 없어. 그럼 이제 여기 완전히 공사에서 만드는 땅이 나왔는데 이걸 조성된 토지라고 그래. 그런다고요? 조성된 토지. 이 조성된 토지를 이제 공급할 때 공급 방법. 이 땅을 이제 하나하나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이 아파트 건설해서 샀다면 아파트 질 것이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땅 받았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질 것이고 등등등. 그래 이때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이걸 공급하느냐? 일정한 것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이런 사유로 공부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 또 추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 추천 방법. 그래 이것도 네 가지가 있어. 이런 사유로 공부할 때는 추천 방법이 된다. 이것도 안 되면은 이것으로 하는 거 이제. 그래 이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만 이걸 추천방으로 분양할 수 있지 그 사유에 해당하자면 바로 추천방으로 분양해서 안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 이것도 아닌 그런 땅들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을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한 다음에 경쟁을 붙여. 경쟁해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한테 바로 낙찰해서 팔아가지고 그네들 이제 사서 여기다 법정된 그 건물들, 법에서 지구단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물을 딱딱 건축해서 이 도시를 건설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형 3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봐요. 실식에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이렇게 착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에 들어가는데 착수하기 전에 여기는 논밭이 있었을 거예요. 전이다, 답이다, 뭐 임야다. 이건 A 거 있다, B 거 있다, C 거 있다. 도로는 엉망이다.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이렇게 A, B, C, D, E, 뭐 E, D, 정정 F 등등등 이렇게 있었다. 그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대부분이고 뭐 여기 갑동이 집이 있을 수 있고요. 을동이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개발되지 않는 땅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됐다 여기가. 그럴 때 실식의 고시까지 떨어지면 시행자는 이제 뭐 하느냐? 사업을 착수하기는 하는데 착수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있는 땅을 밀어서 원 주인인 A한테 B한테 C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 안에 필요한 도로 공공시 이렇게 탁탁 설치하겠다. 그리고 A한테 개발해주고 B한테 주겠다. 뭐 C한테 주겠다. 공원 넣겠다.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준다. 이걸
환지 준다 그래. 바꿔줄 환, 땅 준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환지. 그래, 환지를 주는데 이걸 환지처분이라고 그래. 환지처분을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해주게 되는데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확정해. 그 계획을 뭐라고 할까요? 환지계획이라고. 환지계획. 뭐라 한다고요? 환지계획. 그래,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이와 같이 이 실시계 고시가 떠지고 나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뭘 먼저 이 시행자가 작성하냐? 바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거. 환지계획. 뭘 작성한다고요? 환지계획을 작성해. 이때 환지계획은 항상 아주 중요한 계획서예요. 바로 이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서 만드니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 환지처분을 하기 위한 계획서니까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따 그거 보겠어요.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있고 또 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작성 기준. 기준도 있고 작성 기준. 그리고 이 작성했던 자 중 바로 행정청이 아닌 자. 이거 봐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 시행자가 작성했다면 인가도 받아야 돼. 인가. 이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가 있다 이거 보겠어요. 그래,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게 되면 이 계획은 확정되는데 확정을 해야 그 다음 사업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비용을 준비해서 투하해서 개발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시행자가 부담해요. 사업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이때 이 비용에 쓰세요. 이 사업비용으로 좀 쓰세요. 라고 이 종전 토지 소자들이 바로 자기 땅을 부담해야 돼. 토지 부담을 해야 돼. 이때 토지 부담률은 정전 토지가 뭐 이 A 것이 1000정부터 했다. B 것이 뭐 750정부터 했다. 700정부터 했다. 그 C 것이 1500정부터 했다. 땅 이렇게 면적이 있었다면 정전 토지 면적 대비 토지 부담률은 보통 50% 정도를 정하고 들어가요. 뭐 더 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세요. 부담했던 토지가 A 1000중 500을 부담했다. 또 B가 700중 350을 부담했다. C가 1500중 750을 부담했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을 법적으로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네, 맞아요. 안 해주죠. 그래, 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담했던 토지를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 사업비용에 쓰세요라고 시행자한테 일부를 바쳐요. 이때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전 토지소유한테 바로 땅을 받아가는데 받아가는 땅,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간 땅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채비지. 이게 중요해. 채비지. 채비지. 이 비용비자, 바꿀채, 땅자, 사업비용하고 바꿔쳐서 가져가려고 확보한 땅이 채비인데 이 채비도 내놔야 되고 또 봐보세요. 도로, 공업지 이런 것들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 공공시설 용지라는데 이런 용지로도 써야 되니까 토지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때 A가 봐보세요. A가 부담했다. B가 부담했다. 그럼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바로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채비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정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하고 나서 다 1700, 1500 다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 이렇게 다 주지 않고 이렇게 이 땅으로 쓰려고 바로 사업 끝나고 나서 보류 시켜버려. 보류 시켜. 뭐해서 한다고? 보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보류지. 그래, 여기 봐봐요. 보류지, 채비지. 이 말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등장하느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때 여러분이 A다. 그래, 1000인데 500만 개발하고 나서 받았어. 이걸 환지 받았다. 그래. 뭘 한다고요? 환지.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토지로서 땅을 받았다, 환지받았다고 그래. 500을 받았을 때에 이게 바로 감정가를 매겨서 받습니다. 개발 다 끝내고 나서 감정 평가사 통해서 이 땅 500정부터 가격이 매겨봤더니 1억이었어. 근데 개발하기는 A 땅 감정가 매겨봤더니 1억이었어. 1억짜리를 주면 손해본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땅값이 중요하지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A가 500정부터를 분양받았다, 환지로서 받았다, 사업 끝나거나 자기 땅 받았다. 그래, 이제 여기다 뭐만 하면 될까? 건축만 딱딱 건축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 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다시 또 땅 사가지고 오고 건물 지어놓으면 또 건물 사가지고 들어오니까 수요가 폭증해버려요. 여기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어졌어. 그래서 땅값 올라가지 건물 지어놓으면 건물값 올라가니까 아까 토지를 좀 부담한다 해서 그리고 보상해주지 않는다 해서 뭐 나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죠. 이때 이렇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해보자 라고 저기 서두에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는 미리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죠.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개발 계획 만들 때부터 사업장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됐냐?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하죠.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해보자 라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로 사업장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왜? 토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알겠나요? 이때 그걸 보고 있어요.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가 들어와서 합할 때는 공영개발이 돼. 그때는 바로 그런 동의 받지 않고도 개발 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지라도 동의 안 받고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 함으로써 국지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개발하기 전보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땅값이 하락했다. 그러면 하락한 땅값만큼 그 보전에서 보상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 감가 보상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 보상금. 그래, 감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등장하는 용어일까? 환지 방식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 이렇게 봐보세요. 환지 방식을 정해서 여기 봐봐.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 여기 있는 종전 권리자들 거 소유권 싹 박탈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소유권은 그대로 나눠놓고 들어갈까? 사업 착수할 때, 공사 들어갈 때 소유권 그대로 나눠놓고 들어가죠. 여기 있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그대로 살려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각각 땅에 대한 표지부 갑구란, 을구란이 있을 건데 갑구란의 소유권자, 을구란의 뭐 저당권 등등등 이런 건 그대로 살려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다만 공사를 해야 하니까 포크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일시 필요하면 야 여기 공사해야 되니까 잠시 사용수익 정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 사용수익을 정지함으로써 바로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시행자가 그에 상한 또 조치도 취해주죠. 그걸 뭐라고 하냐?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해준다 그래요. 뭘 해준다고요? 환지 예자가 미래자예요. 미래 지정해준다. 이걸 환지 예정 지정. 그래 환지 예정 지정을 해가지고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인 땅으로 사용수권만 임시로 옮겨줘가지고 야 잠시 더 가서 사용수권 행사해라 이렇게 해주는 조치 이걸 뭐라 한다고요? 환지 예정 지정이라 하죠. 그래 이 환지 예정 지정은 꼭 해줄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만 해줄 수가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확정하고 사업에서 끝났다. 사업에서 끝났다면 똑같아. 여기도 뭐 받아야 되냐? 중공사 받아야 돼. 중공사. 뭐 받아야 된다고요? 중공사. 그래 공사가 다 완료됐다. 공사가 완료되면은 중공사를 신청해서 중공사 왔는데 중공 검사권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권한 줄 알았죠.
지정권자한테 받았어. 만약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증권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공사 이렇게 완료되면 지정권자는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요. 자, 이렇게 중검사가 이루어졌다라든가 그리고 공사 완료가 있게 되면 바로 늦어도 이제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공사 끝났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A, B가 지금 땅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땅 주는 처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환처분이라고 그랬죠. 환지 처분은 늦어도 환처분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공사 다 끝났으면 더 이상 사업할 게 없으면 시행자는 60일 해줘야 돼. 60일. 이 수치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60일에. 그래 이때 환처분 할 때는 무슨 계획대로 해야 되냐?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획 내용대로 환지계에서 여기 이 땅은 A한테 주겠다, B한테 주겠다 이렇게 환지 비치도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바로 처분을 할 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 계획대로만 토지 소유자한테 각각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그래 이걸 환지 처분하고 공고를 하면은 환지를 받았던 A, B 얘네들은 언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냐? 다음 날. 그런데 민법 187조에 따라서 이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서 A, B가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걸 간주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A, B, C에 대한 땅에 대한 등기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주는데 등기는 누가 해준다? 시행자 해줘요. 환지에 대한 등기는 시행자가 해주는데 환지 등기는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되냐? 14일 이내. 환지처분 공고하고 나서 14일에 시행자가 해주게 됐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봐봐요. 여기 B, 여기 봐봐. B가 원래 700 가지고 있었는데 350 부담하고 350만 줘도 되건만 시행자 그냥 500 줬다. 그러면 150 더 줬죠? 이때는 증환지처분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증환지. 그때는 증환지처분을 했던 B는 땅값 150 저거 밑에 상관한 땅값을 내놔야 돼. 이걸 뭐라 할까? 청상금이라고 그래. 청상. 그래서 청상금도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만 나오는 용어냐? 환지 방식이 환지 방식. 오케이? 그리고 여기 C 원래 1,500짜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750을 줘야 되는데 환지 줄 때에 시행자 그냥 바로 600만 줘버렸어. 150 빼버리고 가만지 이렇게 가만지를 했다면 그자에게 역시 청산금 계산해서 줘요. 이렇게 증환지는 청산금 내놔라. 그리고 가만지는 청산금 받아라. 이렇게 하죠. 이런 청산금은 몇 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까? 5년간. 이런 청산금은 바로 이렇게 환처분을 할 때 결정합니다. 증환지 가만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이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냐면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되거든. 확정되면 받아가고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 또 징수할 거 징수하고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칙인데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이 청산금을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겠어요. 그리고 이 지방자산체가 여기 봐보세요. 지방자산체, 이 지방자산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됐다. 시기시기에서 그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사업해봐라. 그래서 바로 이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데 그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이라 한다. 무슨 채권이라고요? 그래 도시개발 채권.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는 채권이 2개 나온다.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따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에서 야,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드냐, 조합은 어떻게 해서 만드냐, 이런 것들을 이따 별도 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체를 쭉 봐봤어요. 이건 지우지 마시고 수업 끝날 때가 나눴어요.